늦은 밤 차고지에 버스를 세워두고 엔진을 끄는 순간 어떤 사람들은 비로소 이제 좀 살겠다는 생각을 한다. 수십 년 동안 새벽 첫 차를 몰고 시민들의 하루를 실어 나르며 살아온 사람들에게 퇴직은 분명 긴 노동의 끝이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제 국민연금도 나오고 집 대출도 거의 끝났으니 조금은 편해지겠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막상 은퇴를 해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지출들이 인생 후반전을 흔들어 놓는다. 특히 병원비는 그렇다. 나이 들어 가장 무서운 건 소득이 끊기는 게 아니라 아픈 가족 앞에서 돈 걱정을 하게 되는 순간이라는 말도 있다. 최근 58세 시내버스 기사 퇴직, 국민연금 190만 원 안에 병원비에 매달 카드값만 늘어났다는 제목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장의 안타까운 사연이 아니다. 지금 4060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미래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은퇴는 일을 그만두는 날이 아니라 새로운 생존 방식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생각보다 훨씬 길고 훨씬 현실적이다. 김 씨는 30년 넘게 시내버스를 몰았다. 새벽 4시면 일어나 첫 차를 준비했고 명절에도 제대로 쉬어본 적이 많지 않았다. 비 오는 날이면 승객들이 미끄러질까 신경 쓰였고 폭설이 오면 사고라도 날까 온몸에 긴장이 들어갔다. 그래도 그는 버텼다. 퇴직만 하면 좀 편해질 줄 알았죠.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허탈함이 묻어 있었다. 퇴직 후 받는 국민연금은 월 190만 원. 언뜻 보면 적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아내가 몇 년 전부터 지병으로 병원을 오가기 시작했고 검사비와 약가, 간병비 비슷한 생활비가 계속 들어갔다. 건강보험이 있어도 비급여 항목은 부담이 컸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카드로 좀 돌리면 되니까. 근데 그게 몇 달 지나니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는 생활비가 부족할 때마다 카드 할부를 썼다. 처음엔 30만 원, 50만 원 정도였다. 그러다 병원 입원비가 한번 크게 나오면서 카드값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퇴직 전에는 월급으로 메꿀 수 있었던 돈이 이제는 고정된 연금 안에서 해결돼야 했다. 이 사례가 많은 사람들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은퇴 이후 가장 큰 위험이 예상치 못한 의료비라는 사실을 정확히 보여주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이야기할 때 국민연금이나 퇴직금 규모부터 계산한다. 하지만 실제 은퇴 생활에서는 단순히 매달 얼마가 들어오느냐보다 갑자기 얼마가 나갈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예를 들어 부부가 기본 생활비로 월 250만 원을 쓴다고 가정해보자. 국민연금과 약간의 개인연금으로 260만 원 정도가 들어오면 얼핏 안정적이다. 하지만 여기서 병원비가 월 80만 원만 추가돼도 구조는 무너진다. 특히 중장년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지출이 반복된다. 만성질환 약값, MRI, CT 같은 검사비, 치과 치료비, 간병비, 실손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부모 부양 비용, 자녀 결혼 취업 지원. 결국 은퇴 후 가계는 고정수입 변동지출 폭증 구조가 되기 쉽다. 문제는 수입은 늘리기 어렵지만 지출은 예고 없이 커진다는 점이다. 더 현실적인 문제는 심리적인 압박이다. 김 씨는 퇴직 후 가장 힘든 게 돈 자체보다도 눈치라고 말했다. 아내가 미안해하니까 더 힘들어요. 자기가 아픈 게 죄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 이 말은 많은 은퇴 세대의 현실을 보여준다. 병든 가족은 아픈 몸보다 미안한 마음 때문에 더 괴로워한다. 그리고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고 믿으며 살아온 가장은 무력감을 느낀다. 젊을 때는 어떻게든 몸으로 버틸 수 있었다. 야근을 하든 투잡을 뛰든 수입을 늘릴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50대 후반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체력도 떨어지고 재취업 시장도 좁다. 결국 사람들은 줄어든 소득 안에서 버텨야 한다. 그래서 은퇴 준비는 단순히 얼마를 모을까의 문제가 아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구조를 만드는 과정에 가깝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은퇴 준비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생활비를 줄이는 연습이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지금 수준의 소비를 유지할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은퇴 이후 가장 중요한 능력은 높은 수익률이 아니라 지출 통제다. 실제로 노후가 안정적인 사람들을 보면 의외로 공통점이 있다. 소득이 엄청 많은 사람이 아니라 생활 구조가 단순한 사람들이다. 빚이 적고, 고정 지출이 낮고, 소비 습관이 안정적이며,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버틸 현금 흐름이 있다. 특히 카드 할부 습관은 은퇴 이후 매우 위험해질 수 있다. 현역 시절에는 다음 월급이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고정연금만 남는다. 카드값은 미래 소득을 당겨 쓰는 구조라서 노후에는 회복이 훨씬 어렵다. 두 번째는 의료비 대비다. 노후 자금 계산에서 가장 자주 빠지는 항목이 의료비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의료비가 노후 자산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노후 생활비와 별개로 의료비 전용 자금을 준비하라고 조언한다. 큰 돈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몇 년 정도의 병원비를 감당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또 중요한 건 건강관리 자체다. 아이러니하지만 노후 최고의 재테크는 건강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운동, 식습관, 수면 같은 기본적인 생활관리가 결국 의료비를 줄인다. 세 번째는 은퇴 후에도 완전히 사회와 끊어지지 않는 것이다. 김 씨도 요즘은 가끔 동네 마트 배송 일을 알아본다고 했다. 돈도 돈인데 집에만 있으면 사람이 더 처져요.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하다. 은퇴 이후 우울감을 크게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사회적 역할이 갑자기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단순히 돈벌이 목적이 아니라 삶의 리듬을 유지하기 위해 가벼운 일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주 23일 근무, 경비 배송 관리 업무, 취미 기반 소일거리, 지역 커뮤니티 활동. 이런 활동들은 소득 이상의 의미를 준다. 사람을 만나고 하루의 리듬을 만들고 스스로 아직 사회와 연결돼 있다는 감각을 유지하게 해준다. 우리는 종종 은퇴를 고생 끝, 행복 시작처럼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의 은퇴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어떤 사람에게 은퇴는 자유의 시작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불안의 시작이 되기도 한다. 특히 지금의 중장년 세대는 부모 부양과 자녀 지원을 동시에 감당하며 살아온 경우가 많다. 자기 노후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채 버텨온 사람들도 많다. 그래서 은퇴 이후 병원비 몇 번, 예상치 못한 지출 몇 번이 삶 전체를 흔들 수 있다. 그럼에도 중요한 건 지나치게 두려워하기보다 현실을 빨리 인정하는 것이다. 은퇴 준비는 거창한 투자 기술보다 자신의 삶을 냉정하게 점검하는 데서 시작된다. 내가 은퇴 후 실제로 필요한 생활비는 얼마인지, 병원비 같은 변수에 대비돼 있는지, 빚 구조는 안전한지, 연금 외 수입 가능성은 있는지, 배우자와 노후 계획을 공유하고 있는지, 이 질문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김 씨는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다. 젊을 땐 돈만 모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늙어보니까 결국 오래 버틸 수 있는 삶이 중요하더라고요. 그 말은 단순한 푸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미래를 향한 경고처럼 들린다. 은퇴는 끝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현실적인 인생 이막의 시작이다. 그리고 그 삶은 생각보다 훨씬 길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평생 일했는데도 은퇴 이후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하는 점이다. 단순히 돈을 적게 벌어서만은 아니다. 사실 인간은 원래 미래의 위험을 과소평가하도록 설계된 존재에 가깝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현재 편향이라고 부른다. 당장의 생활과 지출은 현실적으로 느껴지지만 10년 뒤의 병원비나 노후 위험은 막연하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젊을 때 노후 준비의 필요성을 알아도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한국의 중장년 세대는 더욱 그랬다. 집값, 자녀 교육비, 부모 부양이 한꺼번에 몰린 세대였기 때문이다. 내 노후는 나중에 생각하자라는 마음으로 버티며 살아온 사람들이 많았다. 문제는 그 나중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온다는 점이다. 실제로 인간의 수명은 길어졌지만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기간은 그만큼 늘지 않았다.
의학적으로 보면 사람의 근육량은 40대 이후부터 자연 감소하기 시작한다. 이를 근감소증 경향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운동하지 않으면 매년 근육과 기초대사량이 줄어든다. 체력 저하는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문제가 아니다. 노동 가능 시간 감소, 회복 속도 저하, 만성질환 증가로 이어진다. 특히 운전직이나 육체 노동 직군은 더 치명적이다. 시내버스 기사처럼 오랜 시간 앉아 일하는 직업은 허리 무릎 혈관 건강 문제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결국 은퇴 직후부터 병원 이용 빈도가 급격히 늘어나는 이유도 이런 신체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여기에 스트레스까지 겹친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단순히 기분 문제로 생각하지만 과학적으로 스트레스는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장기간 높아지면 혈압혈당 면역 기능까지 영향을 받는다. 특히 배우자의 질병이나 경제적 압박이 지속되면 중장년층은 우울감과 무기력을 동시에 경험하기 쉽다. 그래서 은퇴 후 삶에서 중요한 건 단순한 돈의 크기보다 회복 가능한 생활 구조다. 예를 들어 노후 안정감이 높은 사람들을 조사해보면 공통점이 있다. 생활 패턴이 규칙적이고 사회적 관계가 유지되며 가벼운 운동 습관이 있고 작은 소득 활동이라도 지속하고 소비 수준이 자신의 현실에 맞춰져 있다. 흥미로운 건 심리학 연구에서도 인간은 완전한 휴식보다 적당한 역할을 가질 때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결과가 많다는 점이다. 즉, 은퇴 후 완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이 반드시 행복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뜻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은퇴보다 전환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한순간에 사회에서 사라지는 개념이 아니라 일의 강도와 방식이 바뀌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다. 예전에는 60세 이후를 인생의 마무리처럼 생각했다면 지금은 다르다. 평균 수명이 길어진 시대에는 은퇴 후 삶만 30년 가까이 이어질 수 있다. 문제는 그 긴 시간을 단순히 돈만으로 버티려 하면 반드시 한계가 온다는 점이다. 결국 필요한 건 세 가지 균형이다. 첫째는 돈의 균형이다. 무리한 소비와 과도한 부채를 줄이고 예상 가능한 생활 구조를 만드는 것. 둘째는 건강의 균형이다. 몸이 무너지면 노후 자산도 빠르게 무너진다. 그래서 운동과 식습관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에 가까워진다. 셋째는 관계의 균형이다. 은퇴 이후 사람을 가장 빨리 무너뜨리는 건 외로움이라는 연구도 많다. 배우자, 친구, 지역 공동체와 연결된 사람일수록 우울감과 치매 위험이 낮아진다는 결과 역시 꾸준히 나오고 있다. 결국 노후 준비는 단순한 금융상품 가입이 아니다. 어떤 삶의 구조로 늙어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뒤늦게 깨닫는다. 젊을 때는 돈이 인생을 지탱한다고 생각했는데 나이 들어서는 건강과 관계,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일상이 사람을 끝까지 버티게 만든다는 사실을 말이다.